제 당시 또래 여학생과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학창 시절에 나와 비슷한 여학생들이 같이 스포츠를 한다? 상상을 하기도 어려웠죠. 단순히 운동을 같이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같이 훈련을 통해 실력이 올라가고 정당하게 경쟁을 하고 함께 호흡하는 선수가 될 수 있구나, 그런 거에 굉장히 각별하게 느껴졌어요. 예, 저는 이제 본업으로는 서울 보라매 초등학교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이름은 박민영입니다. 대한코프볼협회에서 사무국 일미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협회 일을 하는 분이 거의 저밖에 없어서 거의 홀로 이끌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뒤편에 보이는 서울교대 코프볼팀과 서울코프볼클럽 연합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골대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저렇게 골대 끝에 노란색 바구니가 달려있는데 네덜란드어로 바구니라는 뜻의 코프라고 합니다. 이 코프볼은 1900년대 초반에 네덜란드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고안을 하셨어요. 아마 1902년 정도 됐을 겁니다. 역사로는 100년이 넘었죠. 아무래도 초등학교는 남녀가 혼성으로 이렇게 체육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사람들에게, 특히 교사들의 고민이었거든요. 네덜란드에서도 니코 브로이쿠센이라는 선생님께서 남녀가 같이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없을까 했다가 이제 이렇게 바구니에 공을 던져 넣는 코프볼이라는 스포츠를 고안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남녀 혼성인 스포츠는 없진 않은데요. 코프볼이 유일한 점은 유일한 단체 혼성 구기 종목입니다. 코프볼은 한 팀에 8명 중에 남자 선수가 4명, 여자 선수가 4명, 이렇게 한 팀을 이뤄서 상대편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가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단순히 농구를 가지고 남녀가 섞여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덜란드의 초등학교 선생님 고안을 하셨기 때문에 되도록 어떻게든 경기에 참여함에 있어서 남녀가 평등한 역할로 참여할 수 있게 많이 규칙을 고안을 했어요. 대표적인 규칙이 이제 이성 수비가 안 됩니다. 경기 중에 여자 선수가 남자 선수를 막거나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남녀의 신체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죠. 코프볼 같은 경우는 수비가 공격수의 몸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고 슛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면 공격수는 슛을 할 수가 없어요. 슛을 하면 반칙입니다. 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거를 뺏을 수가 없어요. 오직 떠 있는 공만 가로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예를 들어 한 팀에 남자나 여자 넷인데 그것도 반으로 나눠서 한쪽 사이드에 남자 둘, 여자 둘이 이렇게 한 팀을 이룹니다. 근데 이 한 팀을 이룬 사이드에서 잘하는 선수만 드리블을 하면서 혼자 다 하면 아무래도 평등한 참여가 좀 안 되겠죠. 그래서 드리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을 들고 두 발짝 가면은 패스를 하거나 슛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함께 참여하는 데 있어 평등한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규칙적인 면으로 배려한 게 이 코프볼의 특징입니다. 네, 지금 세계에서 코프볼 협회가 결성된 국가는 현재 한 70개국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902년에 네덜란드에 시작한 이후로 1930년대에 네덜란드와 가까운 벨기에에도 많이 전파가 돼서 그 이후로 유럽에 많이 전파가 돼서 유러피안 컵이 따로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대략 10여 개국이 지금 하고 있어서 아시아대가 따로 열리고요. 그 다음에 유럽컵이 있고 아시안컵이 있고 또 월드 챔피언십이 또 있습니다. 아마 올림픽에 나오지 못한 스포츠들이 따로 모여서 올림픽처럼 행사를 치르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인 월드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1981년에 시작이 되는데요. 코프볼도 그 1985년 2회 월드게임에 진입을 하게 돼서 그 이후로 월드게임에 쭉 하나의 종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말씀드린 대만은 학교 운동부로부터 많은 팀이 있고요. 홍콩도 지금 여러 동호인 팀이 있어서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코프볼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프볼이 세계협회에서 큰 목적이 코프볼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거겠죠. 근데 아무래도 인지도면이나 그런 부분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에서도 가까운 아시아에 최대한 코프볼을 전파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만 국가대표 선수들의 다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북교육대학교 코프볼 팀 소속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북교대에서 교류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서울교대랑 우리가 자매대학이네. 이번에 자매대학끼리 교류 행사를 한다고? 그럼 우리가
서울교대에 코폴을 전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던 생각으로 자매대학 교류 활동을 할 때 코폴 팀이 와서 저희 서울교대 학생들의 코폴을 전파를 해준 거죠. 아마 이를 바탕으로 이제 코폴의 인지도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도 좀 진입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남녀가 같이 한다는 스포츠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당시 또래 여학생과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와 비슷한 여학생들이 같이 스포츠를 한다? 상상을 하기도 어려웠죠. 당시에 여학생들이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단체 스포츠라는 게 굉장히 그동안에 했던 스포츠와 다른 매력을 줬습니다. 뭐랄까, 이성을 이해하는데도 훨씬 더 큰 도움이 됐고요. 단순히 운동을 같이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같이 훈련을 통해 실력이 올라가고 다른 팀과 정당하게 경쟁을 하고 승리도 맛보고 패배도 느끼면서 함께 호흡하는 선수가 될 수 있구나, 그런 거에 굉장히 각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같이 스포츠를 즐기는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가장 큰 학창시절의 변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국제대회였던 2018년도 아시아 오세아니아 코폴 챔피언십 일본에서 열렸을 때인데요. 그때도 저희 남자 선수들이 좀 약했기 때문에 신장도 좋았고 득점도 좋았던 당시에 저희 팀 여자 선수들이 굉장히 활약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서 당시에 이제 많은 팀들이 이겼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제 석사학위 논문이 이제 코폴을 주제로 한 건데요. 네, 제가 2010년에 교대를 졸업하고 나서도 쭉 후배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때 대학원 공부를 같이 하면서 양성평등에도 좀 관심이 생겨서, 왜냐면 제가 제 피부로 느낀 변화이기 때문에 코폴을 하면 반드시 그런 양성평등적인, 특히 스포츠나 신체 활동을 할 때 그 양성평등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바뀌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코폴을 열심히 했던 제 후배들을 데리고 이제 질적 연구를 통해서 심층 인터뷰를 했고요. 코폴을 하기 전과 하는 도중, 그리고 하고 나서 내가 이성과 함께 신체 활동이나 스포츠를 같이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갔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었고요. 당시에 연구에 참여했던 후배들,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이렇게 4명 모두 이런 스포츠를 할 때 자신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했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본업이 초등교사다 보니까 초등학교 현장에서 체육 수업을 할 때가 가장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코폴을 하지 않았더라면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이제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체육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제 학창시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자 학생들은 체육 별로 안 좋아할 텐데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런데 대학 시절에 코폴을 했기 때문에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누구든 스포츠를 잘하고 싶어하고 힘든 체력 훈련도 가끔씩은 더 극복하고 싶어하고 경기를 했을 때 이기고 싶어, 그런 마음은 똑같이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체육을 가르칠 때도 여학생들을 바라볼 때 너네 여자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이건 남자들끼리 할 거야, 너넨 저쪽 가서 이거, 이런 식으로 막연한 차별할 그런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근데 저는 그런 게 이 코폴을 했던 경험 덕분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한테 코폴을 가르쳤을 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이거 남자 여자 같이 하는 거야. 남자애들아, 너네 슛 잘 안 들어가지. 근데 다른 반이랑 경기할 때 우리 반 여자애들 슛 잘 넣어 못 넣어? 슛 잘 넣지. 그럼 너네가 슛을 하는 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 반 여자 선수한테 패스를 줘 슛을 하는 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럼 아이들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학생들을 통해서 주로 활약을 해서 이기게 되면은 그때 제 제자들을 이해를 하게 돼요.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는 부분이 어느 포인트인가, 그럼 그 포인트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이 경기를 이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양성평등, 남녀가 같이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코폴을 하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규칙을 조금 변형함으로써 남녀의 평등한 참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다른 종류의 스포츠나 신체 활동도 남녀의 평등한 참여를 유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 말고도 훌륭한 많은 선생님이 이미 많은 분야에서 어떤 스포츠를 변형 규칙을 통해서 남녀가 모두 함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을 이미 많이 만들어 두셨습니다. 코폴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코폴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거는 편견을 버리자,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주입받는다면 사실 잘 와닿지도 않고
그게 진짜 나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남자든 여자든 할 수 있는 게 똑같고 같이 협력해서 즐겁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활동을 통해 느끼고 그런 것들이 내면화가 돼야 이 양성평등 인식이 자라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주입받기만 하는 그런 양성평등 인식이 내면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성평등 인식이 보다 넓게 퍼지려면 뭔가 컨텐츠를 통해서 그 컨텐츠를 즐기고 그 속에서 그 안에 숨어있는 양성평등의 의미를 직접 느낄 수 있어야지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코폴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그런 친구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코폴을 알게 되고 이 코폴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전공이 이제 초등교육 중에서 체육교육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체육 수업에서 이제 남학생이든 여학생 구애받지 않고 모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교 현장이 되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체육 수업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지만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남학생이 여학생을 떠나서 체육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신체 활동과 체육의 기반이 탄탄해지고 그를 바탕으로 이제 사회체육까지 쭉 이어져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체 활동을 즐기고 운동과 스포츠 즐기는 건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좀 거창한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